인간 다수의 목숨은 인간 하나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체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대부분의 나라 사회적, 법적으로 역시 다수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교육받아진다. 예를 들어 기차 선로길 A와 B의 길에 사람들이 있는데 둘 중 하나의 사람 혹은 사람들이 무조건 기차에 치여 죽게 되어 있다. 기차를 어느 길로 보내서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단 A의 길은 너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이며 B의 길은 5명 이상의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질문 인터뷰에서 양쪽에선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 이상의 사람들이 B의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그게 다수를 위한 희생이며 그 B의 사람들조차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자식이기 때문이다. 한국 쪽은 아마 반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은 누구에게나 질문해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둘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그렇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B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더 특정적,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넣어 보겠다. A의 길에 있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전쟁 상황에 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과 직접적으로는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은 훗날 과학적 역사뿐 아니라 전쟁 역사까지 모두 바꾸는데 기여를 많이 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 뛰어난 과학자들과 함께 다른 나라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 투하하게 된다.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항복했으며 전쟁은 끝을 보게 된다. 독일과 일본은 전쟁 강대국이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죽었다면 혹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일하길 원했다면 세계 역사가 얼마나 180도 바뀌어 있을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다. 요번엔 B의 길에 있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1000명 아니 10,00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너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결정을 해보자.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너는 아인슈타인의 맨하탄 프로젝트에 있어서 필요한 리더이자 코어란 걸 알고 있다. 누구를 살릴 것인가. 원자폭탄은 대량 살상무기지만 오히려 전쟁을 끝내고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 죽임을 막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게 몇억 명이 될지 10억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 이제 어느 쪽 목숨이 더 소중한가? 항상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답을 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둘이 경쟁시키면 된다. 아인슈타인은 세상 모든 인구 중 손에 꼽을 만한 몇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그런 존재가 다시 세상에 나올 확률을 재보면 된다. 확률을 재는 이유는 만약 이번에 아인슈타인을 죽인다면 다시 그런 천재가 태어나고 발견되는 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해당 시간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촉박하다. 그리고 비기차 선로길에 있는 천명치 능력치가 세상에 태어나올 확률을 계산해보면 된다. 아인슈타인을 죽일 시에 저 1000명들이 힘을 합쳐도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확률을 재보자. 그런 사람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한다. 그렇다면 역사가 바뀌고 인류가 바뀔 것이다.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저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 결국 어떻게 판단할까?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항상 목숨이 먼저다. 즉, 전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 목숨 싸움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가장 가치가 있다. 전쟁이 없는 세계라면 이런 경쟁의 구도가 필요하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더 지혜롭겠지만 아쉽게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매일 하루하루가 경쟁이며 인류 역사도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경쟁의 형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쨌든 무력의 가치가 더 높은 쪽이 항상 유리한 협상, 유리한 제의를 건넬 확률이 높다. 경쟁이란 것은 원초적인 메커니즘이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수많은 정작 경쟁자들 중 하나가 경쟁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부수적인 요소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전시 상황에선 내일 당장 네 목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치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인류는 항상 전시 상황이다. 결국 정면적인 무력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고 적을 압도하는 데 원초적인 힘이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세대 때 그들이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예체능이나 다른 길보단 안정적이게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 학력을 자녀에게 그래서 더 추천해주는 것이다. 자기 세대 때엔 핵심 경쟁 목표에서 예체능이란 것들이 목숨벌이의 사치였기 때문이다. 핵폭탄이 있는 국가와 핵폭탄이었고 총만 있는 국가는 인구수가 몇십억 명 이상이 차이나도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즉 오늘날 전쟁에선 인구와 승패가 인구에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다. 옛날하고 달리 육체적 개수의 우월함이 과학기술을 앞서진 못한다. 한 개인의 두뇌 속에 있는 아이디어란 아이디어에 따라 가치가 무한하다. 세계 인구 70억 명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도 단 한 명의 아이디어에 패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70억 명이 그 사람보다 목숨 값어치가 없는 것인가? 그가 1초 만에 70억 명의 사람들을 몰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답은 예스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정도 천재 수준까지 있던 사람은 없었다. 거의 같은 엘리트급의 수준의 사람들끼리 협업으로 이뤄낸 결과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중에도 리더의 역할이 가장 크긴 했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여도 70억 명의 가치까진 절대 아니지 않지 않냐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수준을 5억까지만 낮춰도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천재가 사이코패스라 5억 명을 죽이는 대신에 1초 만에 전 세계 인구를 죽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준다고 치자. 시제는 제3차 대전이라고 가정해본다. 1초 만에 전 세계 인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두 다 그 압도적인 무력을 쟁취하기 위해 그 천재에게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 맞는 계약을 해줄 것이다. 그게 자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쟁에서 강력한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일반인들 보다 목숨이 값어치가 높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팩트며 개개인의 능력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천재가 아직 살아있고 핵융합보다 훨씬 더 많은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시 상황이 아니어도 미국 정부나 혹은 그 천재를 아군으로 둘 수 있는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들은 기차 선로길에 있는 1000명보다 그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쉽게 선택될 것이다. 사실 내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다음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먼저 하고자 극단적으로 만들어낸 예문이자 상황들이다. 세상 시스템은 현재 개개인의 능력치나 상황보다 일반화된 다수의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을 하기 힘들더라도 좀 더 유리한 쪽에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억울하게 징역을 가는 경우도 있다. 개개인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 안 되면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도 말이다. 중국에서는 그냥 좀만 의심가도 사용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세상엔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다수의 소리에 의해 그게 틀린 것으로 지적받고 외면당하고 묻혀진다.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고 말이다. 다수결이란 시스템과 절대값이라는 시스템은 상응하지 않는다. 모든 프로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의 수를 악수로 줬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알파고는 그 수를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완벽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악수가 신의 한 수로 된 것이다. 이 세상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절대값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다. 구독해라.